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은 1, 2, 3, 4편에 이어서 5편을 찍고 있는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서울 유망 지역에서 2억으로 22억짜리 건물주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5편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전에 했던 1, 2, 3, 4편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하면요. 서초구 반포자이 35평 아파트와 또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 통건물을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반포자이는 대지 지분이 13평이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통건물은 64평이에요. 이것만 봐도 거의 대지 지분만 따져봐도 5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리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22억 정도. 그런데 전세가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다세대 통건물은 20억 정도. 그래서 이 다세대 통건물을 매입하는 데는 실투자금이 2억이면 되지만 서초 반포자이는 이제 10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월세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서초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월세가 한 2억에 290만 원인데 방화동에 있는 다세대 통건물 같은 경우는 2억에 800만 원. 거의 이제 월세에서도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봐도 투자 금액도 이쪽이 적고 수익률도 당연히 다세대 통건물 쪽이 좋고 대지 지분도 크고, 그죠? 그래서 이런 수치로만 보면 당연히 이제 이쪽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아파트의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냐면요. 공시지가 상승률을 비교해 봤었어요.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146%, 그러니까 2009년 대비 상승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방화동 같은 경우는 이제 135% 정도로 상승을 했죠. 이 반포동이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지만 이 방화동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을 비교했었어요. 우리가 주택을 또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 또 보유세인 종부세, 재산세, 그 다음에 팔 때 내는 양도세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죠. 취득세 같은 경우도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7,2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다세대 통건물 금액은 22억 정도로 똑같은데 여기는 36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거의 취득세에서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산세에서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반포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250만 원, 100만 원 이상 내야 되지만 다세대 통건물은 준공고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제로예요. 하나도 안 됩니다. 내가 100채를 갖고 있든 1000개를 갖고 있든. 그 다음에 소득세. 만약 이제 지금은 전세를 넣는 거지만 내가 전세를 월세로 하나씩 바꿔가게 되면 그 월세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되는데 이 다세대 통건물 같은 경우는 준공고 임대사업자를 내면 75% 감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반포자에는 그런 혜택이 없지만 다세대 통건물 같은 경우는 준공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85%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양도소득세죠. 그 양도차의 그 가표에 따라서 뭐 많게는 40% 이상까지도 우리가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거의 절반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세대 통건물 같은 경우는 이 감면 준공공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올해까지 12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서는 100%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농토세 20%는 냅니다. 그리고 근데 요거는 감면 준공공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감면 혜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 다세대 통건물은 나중에 내가 팔 때 세금을 굉장히 많이 절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반포자이 아파트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있어서도 다세대 주택 보유자는 준공고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한 주택에 대해서 9억 미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비교를 해보면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건보료,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면에서 당연히 이쪽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돈을 벌게 되더라도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이쪽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다세대 통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나 완전히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유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투자 자금은 반포자에는 한 10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똑같이 22억짜리 샀을 때 강서구 통건물은 2억이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주택은 받지만 반포자에는 못 받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다세대주택을 선택했을 때 융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필요시 개별 매매도 되고 또 필요시 월세로 전환해서 4%대 이상의 안전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대출 시 개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 아까 보셨듯이 결국 우리가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전세를 매입을 하지만 내가 여유가 되면 하나씩 월세로 전환시켜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보면 이 강서구 통건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8%입니다. 그래서 월 한 8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들어오는데 반포자에는 똑같이 22억을 주고 샀는데 월 임대료가 290만 원. 차이가 많이 나죠. 대지지분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대지지분이 여기 맨 앞으로 가보시면 반포자에는 13평, 그 다음에 다세대 통건물, 강서구 건물은 64평입니다.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결국 부동산의 가격은 토지와 건물의 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건물은 감가가 되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런데 토지는 영속적으로 2차 평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은 항상 서울 웬만한 도심권에 있는 곳들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2012년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그럴 때인데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 추락소 단독주택 나홀로 뛴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단독주택 부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지를 깔고 앉아있는 큰 건물을 갖고 있으면 건물이 감가가 돼도 토지 가격 상승분이 이걸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아파트가 좋느냐 다세대 통건물이 좋느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또 본인의 투자 성향, 투자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전제를 두고 있는 거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고 은퇴 후에 임대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서민들 기준으로 했을 때 봐서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통건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윳돈도 많고 또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신 분들은 반포자이 아파트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여윳돈이 없고 또 은퇴가 뭐 3년 내지 5년 남으셨다고 하면 이런 이제 다세대 통건물을 통해서 자본가치 상승과 또 은퇴 후에 안정적인 임대 소득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4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이제 공동주택 통건물 매입으로 성공하기 위한 이제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이제 다세주택 통건물을 아무 지역이나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한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이 투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 확실히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 성공하기 위한 이제 7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만 내가 체크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실패 확률을 상당 부분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빠르게 다시 복습해 볼게요. 자,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3도심, 7강역 중심 지역 위주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택은 너무 큰 주택이나 너무 작은 주택 말고 이런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소형 주택을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원룸형 주택인 뭐 4-5평짜리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임대 소득은 그럭저럭 잘 나오지만 매매가 상승폭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너무 큰 주택 같은 경우는 자본가치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피하고 도시 서민층이 살 수 있는 그런 소형주택 뚫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걸로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 주택 임대 사업자가 다 낼 수 있죠. 근데 내는 그 상품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투자 상품은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이 다세대 주택 말고도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를 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품으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새 주택을 좋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적어도 이제 8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헌주택보다 새 주택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어차피 나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지만 나도 그렇고 나중에 이걸 사시는 분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은 임대 수익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를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수익률이 4%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입지. 그죠? 입지는 저희 같은 전문가보다 일반인들이 더 잘 아시죠? 뭐죠? 학군, 교통,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우리가 집을 구하잖아요. 그런 곳들이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실제 투자한 사례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다세대 공동주택 통건물 매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이런 7가지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 3도심 7강역중심 위주로 들어가시고 가능하면 도심 역세권의 소형 주택,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과 면적을 가진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가능하면 또 세주택, 투자 수익률은 4%대 이상. 그런 다음에 이제 입지까지 보고 결정을 하시면 이런 다세대 통건물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5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공동주택 통건물이 아파트 또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보다 좋은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이자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무이자 지렛대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편에 보시면 그 22억짜리 다세대 통건물을 2억 주고 사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은행 돈도 안 쓰고, 네, 바로 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그 전세금으로, 그게 이제 지렛대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억짜리가 20억이 전세가 있으니 나머지 내 돈 2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 돈이 아닌, 이자를 내는 돈이 아닌 무이자 돈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갭 비용이, 이건 이제 갭 차이라고 하잖아요.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차이. 잠깐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이 갭 투자는 이 지렛대를 활용해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인데요. 이 투자는 대세 상승일 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 말부터 해서 뭐 올해 상반기까지 이런 갭 투자 열풍이 일어났죠. 그때는 눈 감고 찍어도 갭 투자로 다 성공할 수 있었던 때예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이 보합세로 가는 이런 시기에는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 실패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갭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다음에 갭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이제 여기 이제 갭 투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갭 투자가 꼭 나쁜 거나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이제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갭 투자도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거는 갭 투자를 이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사례를 이제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얼마 전에 제가 영등포에 갭 투자를 해놓은 것을 전세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했는데 2억 2천에 계약을 했어요. 전세 재계약을. 그런데 이걸 제가 언제 매입을 했냐 하면 여기 보시면 2017년 8월에 한 1년 됐죠. 그때 얼마를 주고 제가 샀냐 하면 2억 1200에 샀어요. 2억 1200에. 작년에 2억 1200에 매입을 했는데 올해 전세 가격이 이 매매가 2억 1200보다 높은 2억 2천에 전세를 놨어요. 지금 이제 시세는 한 2억 3천 정도 되는데 세입자가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셔가지고 이제 빠르게 임차인을 구하느라 좀 싸게 놓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갭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이제 방법인데 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갭 투자도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첫 번째 장점은 그 무이자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토지 가격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지금 다세대 통건물이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보다 이제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도심 역세권의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다세대 통건물이나 이런 조그만 원룸 건물 지으려고 도심 수도권 역세권을 한번 돌아다녀 보신 분은 벌써 아시겠지만 땅이 없어요. 땅이. 지금 이제 제 주변에도 이런 건축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5년 전에 한 10개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토지의 절대량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들이 이제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토지 가격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 뉴스 기사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추락할 때만 해도 2012년처럼 이런 단주택 부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지 지분을 많이 깔고 있는 그 강서구에 있는 그런 통건물 같은 경우는 64평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공시가를 보면 한 해도 떨어짐 없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심 역세권에 이런 토지가, 이런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 앞으로는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이런 소형주택의 가치는 이제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로 가면서 부자도 많아지고 있지만 가난한 서민층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중산층이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점점. 그런데 서울 웬만한 도심 역세권, 뭐 2호선 라인 안쪽이나 그 인근으로 이렇게 보시면 20평대 새 아파트 가격이 이미 다 8억이 넘어갔습니다. 웬만한 직장인들이 8억짜리 아파트 대출을 끼고, 요즘 대출도 많이 안 나오지만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죠. 근데 중산층은 느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서민층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 서민층들이 다 이제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은 분들은 경기도로 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서울 도심 내에서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선택은 다세주택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땅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뭐냐면 아파트 비중입니다. 전체에서. 여기 보시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파트의 비중이 계속 커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다세대 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단주택 부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빠르게. 그나마 남은 이 정도도 쓸모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위치가 안 좋다든가, 건물을 짓기에는 토지 모양이 안 좋다든가, 지하철 역세권에서 너무 먼다든가, 그런 거 빼놓고 나면 이제 별로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서울 도심 역세권에 이런 서민층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땅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찾는 서민층들은 계속 늘어가는데, 그래서 다세대 통건물, 주요 역세권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계약 시점이 돌아옵니다.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그때마다 만약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그 오른 전세금을 내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준공급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연 5%로 인상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강서구 그 통건물이 한 세대당 전세금이 2억이었어요.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억에 5%면 5, 20, 1000만 원이죠. 만약에 한 1000만 원씩 올린다고 하면 10세대면 1억이에요, 1억. 1년 내지 2년에 그 1억이라는 현금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생긴 1억은 세금이 없잖아요. 만약 내가 이거를 월세 소득으로 1억이 생긴다고 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죠? 소득세가. 그런데 전세금으로 확보된 이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물론 간주 임대료라는 거 있어요. 간주 임대료. 근데 그건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1, 2년마다 내가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그 상승하는 그 5% 만큼의 그 현금을 거의 세금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이런 다세대 통건물이 좋은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월세 전환 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찾아야죠, 당연히. 4%대 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편에 보면 반포 자이 아파트 그런 것들을 보면
임대 수익률이 2%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다세대 통건물 이런 것들은 4%대 중반 또 중후반까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 전환 시 수익률 면에서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요. 자,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를 한번 기준으로 보면 지금 반포자이 30평형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한 22억 정도 하는데 전세금은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돈 10억이 있어야 반포자이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서구, 그 마곡의 인근에 있는 통건물은 똑같이 22억 정도 하는데 전세가 90%에 육박하다 보니 내 돈 2억으로 투자가 가능한 거죠. 물론 이런 반포자이 아파트 좋죠. 근데 10억이라는 현금을 갖고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2억은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있죠. 돈이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대출받아서 매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도시 서민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죠. 10억은 없어도 2억 정도는 열심히 일해서 40대 뭐 중반 이후 되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세대 통건물이 이 재건축 아파트 또는 아파트보다는 투자비가 매우 적다는 겁니다. 네, 7번째입니다. 7번째는 작은 돈으로 서울에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건물을 살 때 내가 22억짜리라면 20억이 다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도시 서민들이 20억이 넘는 것들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급여로?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불가능하죠. 아니면 조금 이제 깨이신 분들은 대출을 일부 받고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모읍니다. 올해도 모으고, 자,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한 15억을 열심히 모아서 저거 사자. 그런데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또 내 급여가 인상되는 속도보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추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도 저 부동산은 나보다 2배, 3배, 10배 이상 더 멀리 도망가 있죠. 10년 전에 10억이었던 게 내가 살라고 지금 보니까 20억이 돼 있는 거죠. 결국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가 부동산 가격 오르는 속도를 추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추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세를 끼고 무이자 돈을 가지고 지렛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미래에 나를 추월해가는 이 부동산 속도를 미리 잡아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서민들이 이 방법 말고는 현실적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 강의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제 짧게 줄여서 얘기하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있어요. 또 조금 세세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 바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성공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다세대 통건물이 아파트 또 재건축 아파트보다 좋은 7가지 이유. 자, 무이자 지렛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다세대 통건물은 대지 지분이 아파트보다는 한 5배 이상 크다고 앞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토지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이제 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향후 이런 소형 주택의 가치는 이제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왔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유 중에 내가 지금은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지만 1년 내지 2년마다 전세가 상승에 의한 그 현금 수입,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현금 수입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월세 전환 시 아파트는 4%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 다세대 통건물은 4%대 중후반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투자비가 적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돈으로 우리 도시 서민이 서울에서 꿈에서만 바라봤던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열심히 달려왔더니 숨이 찹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 6편입니다. 6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투자를 할 때 위험 요소 5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5가지 불편함,
또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럼 그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에 대해서 내일은 그 위험 요소 5가지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